이 책을 구해가지고 급히 다 읽었어요. 다 읽었고 여러분 뭐 이제 구매를 하고 계시죠? 예. 제가 뭐 이 책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까 좀 고민을 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일단은 꼭 웬만하면 읽어보시고요. 직접 사서. 언론이 조국의 시간 이거를 좀 이 책의 참뜻을 모르겠어요. 일부러 외면하는 건지, 예, 꼭 알려야 될 부분은 알리지 않고 꼭 이상한 방식으로 이거를 책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 무슨 논쟁거리처럼. 전 그게 너무 화나가지고요. 이 조국의 시간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허재영 기자의 시선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로 해석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문장들, 예, 조금 첨삭을 해가지고요. 이 책의 뭐랄까 길잡이 예, 역할을 하면서 이 책을 한 30분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예.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부터 좀 해야겠어요. 송영길 대표! 당대표가 되자마자, 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네요. 뭐야? 아니, 뭐, 당원들의 요구가 빗발친 거라도 있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웬 뜬금없이 갑자기 조국이야? 아니, 이 정당은, 뭐, 당원 위에 당대표가 있습니까? 당심 위에 민심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예? 아니, 당 내에서 아무런 논쟁도 없는데, 오히려 그 초선 5인방인지 뭔지가, 이 뜬금없이 조국 이야기 꺼냈다가 그렇게 몰매 맞았는데, 왜 당대표가 왜 갑자기 또 왜 이걸 가지고 퍼포먼스라고 그래요? 뜬금없이. 조국 때문에 선거 졌다라는 거는 누구 분석인데? 조중동 분석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왜 고개 숙이고 있어요? 당대표 되자마자 왜? 아니,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에서 사퇴를 안 했으면 제가 뭐 저라도 비판했겠어요. 에? 근데 사퇴했잖아요. 그리고 사퇴하기 전에도 사과하고 사퇴한 이후에도 사과하고 며칠 전에도 사과하고 끊임없이 사과하고 있는데 뭘 더 이상 뭘 더 어쩌라는 거예요. 정치적 책임을 그 정도 졌으면 된 거지. 정도껏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분들이 저는 사과하는 목적이요, 이런 거라고 보여요. 이게 그 조국 장관 이슈를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제 모여 있는 친문 그룹 정치인들을 견제하고 배제하려고 지금부터 그냥 당권 경쟁하는 게 아닌가. 에? 뭐 사과인이 민심이니 뭐 이런 거는 다 핑계고. 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 때문에 선거 졌다라는 거는 별로 과학적인 분석도 아니거든요. 물론 이런 청년들의 민심은 있었죠. 그런 요구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기회와 공정, 이런 것들이 균등하게, 이렇게 좀, 그죠? 공정한 교육 시스템, 시작부터 불리한 그런 금수저들만의 어떤, 그죠? 그들만 혜택을 보는 교육 시스템. 이런 거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달라라는 빗발치는 요구가 있었을 뿐인 거지. 조국 장관 사과하세요. 뭐 이런 요구가 청년들로부터 빗발치게 있어 왔습니까? 그냥 조국 장관의 사과는 그 요구 속에서, 그죠? 그 요구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사과는 될 수 있어도, 최종 귀착지가 왜 조국 장관 사과인데,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지금이라도 교육개혁 특위를 당장 구성해서 교육개혁 혁신에 나서겠다. 뭐 프랑스처럼 공교육 중심의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당 차원에서
제도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 뭐 이런 식의 교육개혁 특위라도 뭐 하겠다는 선언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덜렁 사과야. 이게 정말 청년들이 요구한 겁니까? 에? 청년들이 요구하는 거는 교육개혁 혁신이에요. 왜 그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그냥 덜렁 사과하고 조국 장관 사과 하나 받고 청년들이 끝내자고 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 조국 장관의 문자를 가져왔어요. 제가 이게 언제 받았던 문자냐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 날짜 잘 보세요. 2019년 8월 24일이에요. 조국 장관 청문회도 하기 전에. 에? 보이시죠? 그때 저랑 주고받았던 문자의 일부예요. 제가 그때 문자를 보냈거든요. 장관님, 제가 축하는 드리는데, 저 허재현이 그 30대 후반의 기자로서 봤을 때도 청년들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그 박탈감과 상처는 장관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적절한 방식으로 청년들의 어떤 그 상실감과 허탈감을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된다라고 제가 쓴소리를 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에? 저한테 답장이 이렇게 온 거예요. 에? 당시 존재했던 제도를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하지 못했던 다수의 국민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 돌을 맞아야지요. 아니, 본인이 억울하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 나는 이제 이 문자를 딱 보고, 아, 이분은 자세가 돼 있구나.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 그래, 솔직히 말해서 아니, 남들 다 활용하는 입학사정관제 그냥 열심히 활용해서 자녀 대학 입시를 도운 게 부모로서 무슨 죄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을 던지면 맞겠다, 이런 태도 아니에요. 허재영 기자가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데 솔직히 얼마나 그죠? 억울하겠어. 근데 이제 전화되니까 이제 조국 장관에게 이제 뭐랄까 좀 우리 이제 좀 오랫동안의 인연이 있으니까 제 말은 오해 없이 받아들여 주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충언을 드리고 싶었다고 해야 될까? 어쨌든 장관이 꼭 되면 좋으니까. 조국 장관의 그 검찰 개혁은 조국 장관만큼 제대로 밀어붙일 사람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장관에 임명되기 전에 반드시 청년들에게 사과는 하시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충언을 드렸어요. 혹시 주변에 이제 간신배들만 모여가지고 좋은 얘기만 해줄까봐. 그래가지고 제가 이 문자를 고민하다가 보냈어요. 예. 처음부터 조국 장관은 이런 뜻이었어요. 예? 처음부터 뻔뻔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계속 나는 돌을 맞겠고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에? 이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내가 주변에 몇 명 보지도 못했어. 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더 시끄러워.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책을 제가 구해서 읽었는데 중요한 부분들만 좀 추려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책을 좀 읽으세요. 제가 좀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일단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단 뭐 시민들에게 일단은 되게 감사하는 마음을 여기저기서 많이 좀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간에 이제 시민들 아니었으면 좀 버티기 어려웠을 텐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이제 감사함을 많이 표현하고 있던데, 그 외에 이분이 이제 그 구속되기 전 구속 위기에 있었잖아요. 그 유재수 뭐 감찰 무만지 뭔지 그런 의혹 때문에. 아무튼 뭐, 내 시민들이 되게 이제 많이 응원을 해줘가지고, 덕분에 버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혹시 여기 동부지법 근처로 그때 영장실질심사 때, 그때 응원 가신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 참 의인입니다. 그분들 덕에 버텼다고 하네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가 장관님 힘내세요! 우렁차게. 응원을 해가지고 눈이 마주쳤는데 눈으로만 인사를 하고 걸어 들어갔는데 정말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게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이렇게 수의 같은 거를 입고 뭐 어디 독방 같은 데서 기다려야 되나 봐. 약간 좀 치욕스럽겠다, 그죠? 그때 좀 치욕스러웠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좀 써 있더라고요. 이런 거 좀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보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조국 장관 임명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이제 이 애를 썼는지 이런 것과 이제 관련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조국 장관의 시선에서 좀 쓰여 있는데, 임명 당시에 조국 장관 임명 당시에 청와대 내부 분위기가 좀 약간 소에 좀 쓰여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다가와서 두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며 고생이 많았죠. 힘내야 합니다라고 말해줬다고 하네요. 주영훈 대통령 경호실장과 악수할 때 실장님 눈에 맺혔던 눈물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그죠. 이 주영훈 씨는 참여정부 때 경호실 가족부장으로 관저 경호를 담당했던 분, 그죠? 봉화마을 경호팀장으로도 계셨고, 그리고 김외숙 인사수석 이런 분들, 강기정 정무수석이 진심으로 위로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법무장관이 임명됐으니까. 근데 청와대가 다 막 격려하고 눈물 쏟고 막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제가 근데 굳이 이 부분을 왜 가져왔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 중에 좀 세작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조국 장관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태도를 좀 보면 이 사람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조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이걸 가져왔어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그 당시에 2019년에 문재인 정부 중요한 참모들 중에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죠? 의심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라고 제가 콕 집지는 않겠어요. 근데 조국 장관을 눈물을 흘리면서 격려해준 사람이 누구? 정의용 현 외교통상부 장관, 주영훈 대통령 경호실장, 김혜숙 인사수석, 이런 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런 분들 말고 여기에 이름이 안 써 있는 분들, 예. 찾아보세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세작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왜 기꺼이 눈물 흘리면서 왜 환영을 안 해줘? 저는 조국 장관이 그 사람들을 콕 집어서 이름을 쓰진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자기를 따뜻하게 환영해준 사람들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이 문재인 정부의 세작들이 누군지를 추측할 수 있도록 힌트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를 일부러 가져왔어요. 이건 기자의 눈입니다. 제가 어떻게 또 이걸 또 직접 써요. 재민성님. 그런 건 이제 직접 찾으셔야죠. 조남관 이야기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조남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조남관 이야기를 좀 강하게 했잖아요.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사퇴 압박을 해왔다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 통해서 막 했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조남관 따위가 2019년에 그래봤자 서울 동부지검의 일개 검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일개 검사가 법무장관한테 사퇴를 권고했다라는 거예요. 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뭐 어떤 나라의 공조직에서 이렇게 그죠? 인사권자한테 대놓고 사퇴하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이게 검찰 말고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하급상도 이런 건방진. 그래서 제가 너무 지난번에 열받아갖고 조남관 얘기를 좀 많이 했죠. 이런 그 이야기가 좀 써있더라고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 쪽은 압수수색 전후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연락해 사모펀드를 이유로 조국 불가론을 설파했다. 이후 이 관계자는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나의 대학 1학년 후배인 조남관 검사장 등이 그즈음 나에게 연락해 우회적으로 사퇴를 권고했다. 근데 사모펀드를 이유로 조국 불가론을 설파했는데 지금 사모펀드 관련해서 권력형 범죄 드러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없어. 뭐야, 윤석열 씨. 당신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유, 정말. 이 사람이 유재수 뭐 관련 의혹 때문에, 감찰무마 의혹 때문에 동부지검에 있을 때 영장을 청구한 이제 당사자가 조남관인데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조국 장관이. 그래가지고 아니 조남관은 과거 참여정부 때 그때 청와대에서 역시 특별감찰반인가? 뭐 거기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면은 이 특별감찰반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민정수석이 어디까지 그죠? 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유재수를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치 뭐 봐주기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해서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법원에 청구하고 조남관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기는 너무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조남관은 자기한테 사퇴하라고 권고하기까지 하고 일개 검사가 법무장관한테. 그래가지고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주변에 이제 법률가 지인들한테 이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한결같이 이제 그분들의 반응들이 검사는 역시 검사니까 믿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조남관 씨 이번에 검찰총장 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문무일 검찰총장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건방진 행동을 했더라고.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아무튼 이 박상기 법무장관이랑 그리고 이제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제 셋이 만났었나 봐요. 정권 초기에. 근데 세 사람이 이제 그 검사의 수사지휘권 이거를 이제 경찰 그만 수사지휘해라. 1차 수사 종결권을 이제 경찰한테 넘겨라. 그리고 검찰은 수사지휘 최소화해.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려고 이제 모였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렸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자기의 그죠? 인사권자이고 그죠? 직장 상사잖아. 그런데 나 이거 못 받아들여 하고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렸네.
야, 하여튼 문무일 검찰총장, 아이고,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그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앉힌 검찰총장들이 다 이 모양이었던 거예요. 누구를 앉혀놔도 다 이래. 검사는 계속 검사입니다.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도 믿어서는 안 돼요. 저런 짓들을 뒤에서도 하고 다녔다니까. 저게 웬만한 자신감 갖고는 못하는 행동이죠. MBC PD수첩이 집계를 해가지고 조국 장관 일가 한 70곳을 압수수색했다고 계산했는데, 조국 장관이 계산해 보기로는 동생과 동생의 친구, 지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빠져 있으니까 실제는 100회 정도 압수수색을 한 거다. 이런 식의 내용도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의 호텔방까지 찾아내가지고 막 수사했다고 하니까 참나. 아, 그리고 요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외에 예전에 윤석열 씨가 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와, 멋있다.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국 장관은 이 얘기를 더 눈여겨봤었다네. 뭐냐면 윤석열이 그 당시 이런 말을 했대요. 수사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어떤 사태를 딱 장악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갈 때는 정말로 표범이 사냥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조국 장관은 이 사냥이란 발언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야, 검찰이 왜 사냥하듯이 수사를 해? 그냥 증거에 의해서, 그죠? 네, 수사를 하면 되는 거지. 왜 표범이 사냥하듯이 수사를 하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이제 이거를 당해보니까 알겠는 거야.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이 사람은 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그 증거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범인이야. 너는 나의 표적이야. 너는 나의 사냥감. 이런 걸 가지고 막 달려들듯이 사냥하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윤석열이었구나. 당해보니까 조국 장관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낀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국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윤석열이 하길래 자기는 여기에 더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이제 나중에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좀 눈여겨 좀 보세요. 이런 것들을 언론이 집중해서 보도해야 될 거 아니야. 책에 이상한 내용만 보도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미국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연방 대법관 로버트 잭슨의 이야기를 이제 비유를 들면서 검찰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좀 독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로버트 잭슨 전 연방 대법관이 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검사의 가장 위험한 힘은 검사 자신이 싫어하거나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 특정인을 선택하거나 인기 없는 특정 집단을 선택한 다음 그들의 범죄 혐의를 찾는 것에 있다. 이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최근에 나온 말이 아니고요. 1940년에 했던 말이더라고, 미국 사회에서. 아유, 진짜. 2020년에 이 문구를 우리가 이렇게 교훈처럼 읽어야 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검찰 개혁이 늦은 거죠, 우리는. 예? 자, 조국 장관의 당부, 제가 전해드리고요. 이제 본인이 이제 기자들에게 이제 뭐 사냥감 되듯이 이제 취재 당했을 때 어떤 느낌들, 기자들에게는 동물원에 원숭이 취급하듯이 자기가 이제 사냥감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있네. 매일경제 기자는 내가 차를 타려는데 차 문을 붙잡고 닫지 못하게 막았다. 차 문을 닫고 떠난 후 이 기자는 굳은 표정 조국, 차 문 쾅 닫고 외출이라는 제목을 뽑아 올렸다. 예라이 기레기 새끼야. 더 팩트 기자는 일요일 가족 외식 장면을 찍어 단독 포착 조국 부부의 재충전 휴일 외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올렸다. TV조선 기자 2명은 딸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통과해 방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아이고, 조국 장관 딸이 법무장관입니까? 왜 딸 집을 왜 찾아가? 취재하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껏 해야 될 거 아니야, 미친놈들이 진짜. 그리고 아니 차에 타는 거를 지들이 못 잡게 막아놓고는 먼저 행패를 부려놓고는 그래놓고 차 문 쾅 닫고 외출했다라고
그렇게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기사를 쓰냐? 매일경제? 나라도 참 못하게 문을 잡고 있으면은 뭐라고 한마디 하겠어요. 그 정도 화도 못 내? 그래 놓고는 마치 되게 쌀쌀 맞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인 것처럼 기사를 써놨어. 조국 장관이. 지들이 먼저 기레기 짓 해놓고. 업무 방해한 거 아니에요. 조국 장관 차 타고 가야 되는데. 누가 그런 권한을 줬는데, 기자들한테. 기자의 질문할 특권은 어디까지인가? 조국 장관은 묻고 싶다고 하네요. 제가 기자잖아요. 조국 장관님 대답해 드릴게요. 무한정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리고 뭐 기자가 뭐 공무원입니까? 그냥 개인의 그냥 영업행위 하는 거예요. 답변할 의무도 없어요, 솔직히. 무슨, 참.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보면 이것도 뭐지? 제가 가져왔는데 조국 법무장관이 한 달 한 반 정도 만에 그죠? 네, 2달 못 채우고 사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여러 추측을 했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사퇴를 했을까? 이렇게 어렵게 임명이 됐는데. 응? 아무튼 조국 장관은 뭐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사퇴했다기보단 그냥 순수한 개인의 어떤 결단이었다라는 식으로 책에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 서초동에 모인 수백만 명의 촛불 집회가 사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였다 그러네요. 우리는 오히려 조국 장관을 지키려고 검찰개혁 끝까지 밀고 가라. 오히려 그걸 좀 옆에서 지켜주고 싶어갖고 그렇게 촛불을 들었는데 오히려 조국 장관은 그 촛불을 보면서 사직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써있네요. 조금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죠. 자기 때문에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시민들이 이렇게 촛불을 들고 생업을 그죠? 집중을 못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국정 지지도도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특히 중도층 민심이 이반이 심각하다 소식이 들리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러면서 이제 사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몇몇 분과 조심스럽게 의견을 구했는데 절대 사직 반대 의견과 사직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했지만 나는 사직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네요. 김팬님 말대로 그냥 순수한 것 같아요, 이분은. 그냥 우리는 오히려 더 도와주려고 촛불을 들었는데 그거를 또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걸 또 사퇴의 또 계기가 됐다네. 난 이런 건 참. 조국 장관은 내가 볼 때는 정치인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보니까. 정치하실 그 깡단이, 그런 걸 하기에는 사람이 약간 뭐지, 좀 뻔뻔하고 염치 없음도 좀 때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염치 있는 사람들은 정치를 못해. 못 견뎌. 이런 상황들을. 가슴이 아프네요. 윤석열 씨가 왜 저럴까? 그죠? 네. 문재인 정부를 언제부터 공격하려고 마음먹었을까? 그죠? 궁금하잖아요. 이게 조국 장관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조국 장관과 뭐 갈등이 있고 뭐하고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애초부터 수구 세력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보수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검찰과 이해관계가 같은 그들과 결탁해가지고 일종의 연성 쿠데타를 도모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정권 전복에 그런 의도를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2020년 9월 8일 MBC PD수첩은 이런 방송을 했었는데 현직 검사의 익명 인터뷰. 윤석열이랑 주위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과반이 될 걸로 확신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수처 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뒤집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작년이나 올해 1월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도 염두에 뒀으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일선 검사한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조국 장관에게도 들려왔던 얘기라고 써있네요. 소름 돋죠?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나 역시 2019년 말 현직 검찰 간부에게서 유사한 내용의 말을 들었다. 세상에. 헐. 난 진짜 이런 거 제가 얘기할 때마다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진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에? 기자가 경고음을 올려야 될 때 제대로 경고음 울리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장모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아무 문제 없더라 이런 헛소리나 해대고 있고 지금까지도 김용민 PD의 질문에 답도 안 하고 있고 이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간들인데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 염두에 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청와대 고위 간부도 들었다라는 거 아니야. 왜 이런 거를 기자가 취재를 안 해?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법무부 내부에 진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 그때 이제 그 징계할 때 군대에 의한 무력 쿠데타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통한 쿠데타를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총장은 총선에서 야당이 이길 것으로 생각한 듯하고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이 한 것이다. 야 이거 뭡니까? 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온갖 수사를 해온 거야? 조국 장관을 시작으로? 근데 총선 때 야당이 이길 거라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했지 실제로. 근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공교롭게도 여당의 압수군은 끝나서 이 탄핵 시도는 유야무야 돼버렸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됐지만 이런 생각을 윤석열 총장이 함께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엄청난 폭로 아닙니까? 왜 이거 보도들을 안 해? 기자들이? 이게 법무부 고위 관계자의 진술이에요. 와. 참.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미리 경고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뭐 이렇게까지 무슨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여러분 브라질에서 비슷한 일 벌어졌다고 검찰과 언론이 합작해가지고 브라질 노동자당을 부패당 정당으로 몰고 가지고 어떻게 이 과거 수구 세력들이 집권했는지 어떻게 연성 쿠데타를 했는지 막 탱크 동원한 쿠데타 말고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리포액트 이거 2019년 9월달 칼럼이에요. 네? 제가 뭘 조심하라 그랬어요. 소프트 쿠데타 세력이 있다. 과거처럼 탱크 앞세운 쿠데타는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성 방식의 쿠데타를 아마 시도할지 모른다. 조심해야 된다. 검찰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수구 세력들이 있다. 과연 이게 검찰들만의 행동이겠냐? 국정원, 조중동, 우리 사회의 경제 권력들, 아마 다 이거 합작품일 거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소프트 쿠데타가 더 무서운 거다. 제가 이거 경고해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야 이게 실제로 벌어질 뻔했었네. 와 만약에 이거 총선 때 여당이 압승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 갔었겠네. 왜냐면 그 밑밥을 수사의 밑밥을 검찰이 계속 만들고 있었으니까. 야, 우리 진짜 선거 잘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소한 2019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여러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검찰공화국을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 온갖 행동을 해온 거예요. 이게 순수한 어떤 수사가 절대 아니야. 큰일 날 뻔했네. 문재인 대통령 지금 감옥 가 있을 뻔했네. 우리가 선거 총선 제대로 안 치렀으면. 큰일 날 나쁜 새끼들 진짜. 아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죠? 연성 쿠데타. 조국 장관이 저는 소프트 쿠데타라고 얘기했고 저 연성 쿠데타라는 말을 조국 장관이 쓰셨더라고. 잘 보셨어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촛불 시민의 경각이 필요한 시간이다 라면서 당부를 했어요. 제가 이 조국 장관의 책에서 여러분한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보는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이다. 검, 언, 정 카르텔은 2022년 정권 교체를 위해 끈끈하게 뭉치고 있다. 정권 교체가 된다면 이들이 제도화된 검찰개혁의 뒤집기를 시도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되면 검란은 성공하는 것이다. 촛불 시민의 경각이 필요한 시간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조국의 시간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제가 아까 조국 장관의 그 진심이 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19년에 8월 달에 주고받았던 문자까지 공개하면서 이분은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본인의 어떤 사과를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했지만, 그래서 제가 쓴소리도 했지만, 어쨌든 조국 장관은 그게 또 본인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송영길 대표를 격려했을 겁니다. 예. 책에 이렇게 밝혔어요. 예. 저는 몇 번이라도 사과를 더 하겠다. 전후 좌우에서 날아오는 돌멩이를 모두 맞을 것이다. 던질 돌멩이가 없어질 때까지. 회초리도 맞을 것이다. 회초리가 부러질 때까지. 가톨릭의 고백기도 문구를 빌려 말하고 싶다. 이분은 진심이에요, 이게. 예. 하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2019년 8월 달에 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그냥 오늘 신뢰를 무릅쓰고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제가 이거를 근데 그 당시엔 공개를 안 했죠. 왜냐하면 그죠? 이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니까 조국 장관이 어딘가에 본인의 페북에 밝히거나 본인 입으로 사과를 해야지. 제가 이걸 대신 전달하는 것도 우스운 거고. 에? 본인이 저는 그래서 조국 장관이 입장을 밝혀서 사과를 하면 그걸로 그냥 그걸로 이제 정치적 논란이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굳이 제가 공개할 것도 아니고. 근데 도대체 몇 번을 사과를 해도 이 논란이 끝나지도 않고 어떻게 더 사과를 하라는 거야? 이제 여기서 끝내세요, 송영길 대표. 끝! 제발 좀. 이게 진심이 맞다니까요. 자, 증거 여기다 내놓잖아. 에? 그냥 이때 공개해버릴 걸 그랬어. 그럼 이제 조국 장관과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제 연락은 끊겼겠지만, 에? 죄송해요. 아마 조국 장관이 굳이 제 방송까지 보겠어요. 네, 아무튼 혹시라도 네, 조국 장관께 저 개인적 문자 공개하는 거 좀 죄송하고요. 네. 이제 민주당 그만 좀 사과하라고 제가 이런 문자까지도 공개합니다. 이제 좀 미래를 향해서 좀 나아가세요. 조국 장관이 자기 집 밟고 가라는 거 아니야. 집 밟고 끝내지 말고 좀 앞으로 좀 나아가. 앞으로 나아가는 게 뭐예요? 교육제도 개선하는 거 아니야. 입학사정관제 어떻게 뜯어고칠 것인지 민주당 차원에서 교육개혁 특위라도 좀 만드세요. 대안은 하나도 안 내놓고 그냥 사과만 하고 자빠져 있어. 이미 사과한 사람한테. 그런 대리사과 됐거든. 이제 그만해. 정작 청년들이 원하는 제도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자, 여러분
조국 장관의 책, 조국의 시간, 언론이 좀 핵심을 좀 제대로 전달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좀 핵심,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위주로 읽으셔야 될지 제가 좀 가이드를 좀 해드렸습니다. 웬만하면 책을 좀 직접 사서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책을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촛불 시위 참여하는 하나의 그죠?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책을 꼭 사서 주변에도 좀 나눠주시고요. 저도 한번 고려해 볼게요. 자, 이거 말고도 이번 주에 좀 제가 좀 취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좀 논평해드려야 될 이슈가 있는데 그거는 또 따로 시간을 내서 또 논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